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정청래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함께 오신 청래당의 아이디 호자 황병필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급조된 당원. 여기에 출연하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제가 청래당에 가입했고요. 협박에 못 이겨서 원래는 일주일 전에 가입해도 나올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순간 청래당 당원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라. 나오고 싶으면 입당을 해라. 원래는 제가 이제 딴지에서 주로 서식하고 있었는데 예. 네, 의원님도 이제 딴지에서 주로 이제 활동하시고 네. 그리고 저희 재미있네 슈퍼에 네. 저도 알지 못했는데 상무이사님을 또 하고 계셨더라고요. 영업 담당 상무이사. 아니, 저 뭘로 이렇게 왔어요? 카톡으로 임명장이. 아, 임명장이. 영업 담당 상무이사로. 막 뿌리는 겁니까 그거? 아, 그래서 내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감사패 받듯이 네. 그 패로 줘라, 패로. 아니 원래 그 요번에 좀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거 하기 전에는 자청에서 패 없이도 그 상무이사를 하신다고 하시더니 은근히 또 패를 달라고 또 하시네요. 자, 제명인의 슈퍼를 저 대장도비가 뭡니까? 대장도비라고 얘기하던데. 아 저희가 이제 다 도비라고 불리는데 네. 도비라는 건 이제 거의 해리포터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집의 이제 집사 같은 역할이에요. 근데 네. 이제 그럼 대장이면 거기서 대장인가요? 그렇죠. 근데 뭐 대장이라고 할 것도 없이 옛날로 다들 치면 예를 들면 카페지기 뭐 이런 건가? 아닙니다. 그건 그런 게 아닌데? 아니라 뭐랄 그냥 뭐 노예? 노예? 예, 노예들. 대표 노예? 네, 맞습니다. 서로 감시하고 예. 일 하나 안 하나 뭐 이런 역할입니다. 대표 일꾼이라고 해주죠, 그냥. 대표 일꾼. 아니 그냥 노예입니다. 아니 대표 그럼 노예? 그런 분들 몇 분이나 계세요? 마켓추 때는 15분. 예. 그리고 이제 현재는 19분. 아. 저희가 조금 부족했던 뭐 영상이나 이런 쪽을 좀 보완을 해서 4분을 더 이제 모셨죠. 그러니까 그 마켓추라는 게 추미애 네, 후보 맞습니다. 적극 예, 예. 도왔던 분들이죠. 예. 그 분들이 거의 그대로 넘어갔고 그대로, 예, 몇 맞습니다. 분이 더 참여하게 됐군요. 예, 예, 19분.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서 그러면 생산되는 생산물의 형태는 어떻게 나옵니까? 되게 이제 제가 봤던 뭐 미에르 화이바 예,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웹자보도 있고 동영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제명의로 바까스. 바카스. 예. 근데 그거는 어떻게 사용 가능합니까? 바카스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뭐였지? 오뚜기 관련해서 오뚜기. 논란이 좀 있었죠. 네, 약간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그 의원님께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얘기를 좀 잠깐 드리려고 이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십사 해서 예, 얘기해 보세요. 왔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마켓추 때 이제 저희가 자진해서 이제 한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한 캠프잖아요. 시민 캠프라고 했는데 15분이 엄청 힘들게 해왔어요. 다들 거의 직장인이고 낮에 직장을 다니고 밤에는 이제 또 밤새도록 카톡으로 해가지고 일들을 하고 요래가지고 뭐 마켓 때는 이제 그래도 칭찬 받으면서 잘했는데 다들 너무 힘들어했어요. 7월 달부터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12월 달이고 아유. 거의 6개월을 뭐 계속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주말엔 또 모여서 회의하고 그래서 다들 안 하려고 했었어요. 제가 또 이제 저희가 또 사명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힘들게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저희 위주는 이제 시민들이 하다 보니까 패러디 같은 거 재미있는 그런 홍보물 위주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어쨌든 패러디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한테 이제 법을 좀 조언해 주실 분들 변호사 네. 2분을 모셨거든요. 아, 예. 근데 그 변호사님도 사실은 되게 이름만 대면 알만한 저명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분들을 두고 홍보물 하나 낼 때마다 계속 이게 자문을 구했고 이게 패러디이기 때문에 특히나 그러겠죠. 그렇죠. 신경을 많이 썼죠, 저희도. 그리고 이제 저희 그 컨텐츠 자체 또는 저희 사이트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문제 있는 없는지 네. 이제 했는데 이제 오뚜기에서 그 패러디 한 걸 가지고 이제 저희한테 예. 메일이 왔어요. 메일이 왔는데 이제 주 메일 내용은 상표법과 그리고 뭐 부당 거래 뭐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된다라고 저희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적으로 이제 변호사님들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그 변호사님
변호사님들이 두 분이 전부 다 되게 좀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대기업이 법을 모르는 시민들한테 그 하는 횡포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 상표법과 부정거래, 그러니까 다른 법으로는 또 거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 예, 그렇지만 상표법과 부정거래 행위에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상업적인 그렇죠. 목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거 상업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또는 같은 어떤 그 회사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는 절대 해당되지 않는다. 근데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무슨 벌금에 해당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강요하거나 겁박하는 그런 거 아닌가라고 해서 변호사님들이 되게 좀 그렇게 네. 진단을 내려서 저희도 약간 그 박시영 대표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태도의 문제 그거. 근데 저희가 약간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끼리도 반성을 하고 또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그렇지만 이제 사과를 해야 되는 대상은 오뚜기 측이고, 근데 제가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뭐 서로 이제 뭐 오뚜기 측은 아니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네. 근데 어쨌든 통화를 해서 분명히 그 점에 대해서는 서로 인식을 했어요. 네. 저희도 다 변호사가 있고 알아봤는데 그걸 가지고 저희한테 겁박한 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네. 했고 서로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이제, 그러나 어쨌든 거기에 대해 시시비비 많고 많은 분들이 태도에 관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해서 후보님께 좀 누가 될까봐 네. 저희는 일단은 휴업을 하겠다. 그리고 모든 저희가 한 패러디나 이런 것들 전부 다 바로 내렸고요. 네. 예,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쪽은 소를 취하했고. 아니요, 소도 아니었어요. 아, 근데 변호사님은 솔직히 저희 보고 소송을 하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많이 좀 격앙이 됐었던 네. 그런 상태에서 그런 홍보물을 좀 낸 게 저희들은 좀 이제 아이고. 문제가 있었다. 최근에 그 디자인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제명이네. 네, 맞아요. 네. 네. 그거 봤습니다. 아이고. 지금은 휴점 상태예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져갈 생각입니까? 저희가 이제 좀 준비를 또 해서 네. 어쨌든 뭐 후보님께 누가 되면은 저희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네. 저희 제명인의 수퍼가 돋보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후보님을 돕고자 해서 만든 단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패러디물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런 문제가 안 걸리게 좀 하고, 또 너무 심한 뭐 비난이나 뭐 혐오스러운 건 뭐 저희가 그런 건 뭐 어차피 변호사님들한테 다 자문을 구해서 올리긴 했지만 그래도 조금 불편한 그런 물들은 되도록이면 자제를 하고 하면서 공약이나 뭐 이런 걸로 나중에 한번 다시. 아니 그것 좀 해주세요. 저 생각하고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이니까 네. 경기도의 성과 실적에 대해서 그 유형화를 해야 돼요. 청년용, 주부용, 뭐 자영업용, 네. 블루칼라용, 농민용 이렇게 성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좀 홍보를 해야 하는데 선수들이 좀 붙어서. 그래서 사실은 네. 저희가 처음에 한 건 되게 자극적인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재미있는 슈퍼를 좀 오픈을 한다는 걸 좀 이렇게 알리고 싶었고, 그래서 약간은 재미 위주, 자극 위주로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부터는 공약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부터 했던 네. 그런 것들을 쭉 이제 하려고 네. 이제 했었는데 그런 걸 못 하게 돼서 사실은 저희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기획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어쨌든 문을 좀 닫은 거에 대해서, 그리고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인간화환 같은 것도 뭐 이게 여기 의원님도 이제 거기에 동참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게 화환 같은 걸 하고 거기에 이제 또 붐을 일으켜서 그런 걸 계속 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못해서 좀 저희끼리 속상해하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좀 다시 재개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보고 있습니다. 해야죠. 얼른 하세요. 네. 아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그 유권자들 설득하는데 가장 쉬운 게 네.
이재명이 과거 했던 사례를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렴풋이 일을 잘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면 몇 개 몰라. 네. 두세 개밖에 몰라요. 근데 몇 가지 더 설명하면 그래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 그러니까 지금의 공약 정책을 쉽게 푸는 것도 있지만 그 전 단계가 과거에 어떻게 해왔는지를 잘 알려내는 게 급선무 같아요. 그리고 저기 죄송한데 이거 댓글들 보니까 오뚜기 불매 뭐 이런 말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그 오뚜기 측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저희가 너무 뾰족히 튀어나왔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뭐 정을 맞을 순 있지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네. 대단히 민감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좀 민감하죠. 그렇죠. 당연하죠. 저희는 그래가지고 뭐 불매하고 이런 거는 저희 의도가 전혀 아니고요. 그분들의 입장은 이해는 하는데 너무 저희한테 법을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 고일석 기자는 참여했습니까? 어디? 고일석 기자? 어디예요? 마켓추에? 예, 기자님도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마켓추에 참여는 안 하시고 홍보팀에 이제 홍보팀에. 계시면서 지원을 해주셨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 정청래 의원께서 네. 인간 이재명을 말하고 싶다. 네. 이렇게 테마를 딱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네. 아까 잠깐 들었는데 뭐 책을 다 읽으셨다면서요? 네네네. 한번 제가 좀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좀 해주시죠. 저를 가져왔는데 예. 저도 뭐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저 화면에. 네네네. 인간 이재명. 인간 이재명. 출판사가 어디죠? 이 출판사가 옆에 있는 아시아 출판사입니다. 아시아 출판사인데요. 이게 이제 스토리텔링 연구가들이 만든 책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10년간 썼던 일기장, 네. 대학노트 6권 분량, 네. 그걸 다 분석하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친구, 네. 공장 다닐 때 친구, 예. 대학 때 친구 예. 이렇게 FGI 하는 것처럼 심층 면접을 한 거예요. 그리고 후보도 네. 장시간 인터뷰. 후보도 서너 차례 장시간 인터뷰를 하고 네. 그래서 그냥 미화하는 내용, 팩트가 사실이 아닌 거 이런 거는 안 썼어요. 그래서 확인된 거 위주로 이렇게 쭉 썼는데 네. 우선 책 내용이 감동 없이는 읽을 수 없어요. 그렇군요. 감동. 예, 눈물과 감동.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것이 네. 제 어렸을 때가 오버랩 되는 거예요. 그때 저기 십남매 중에 10남매 막내. 막내였죠. 네. 그랬고 이걸 딱 편 순간 이렇게 끊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한 방에 다 읽게 네, 한 방에 다 읽게 돼요. 이게 이제 한 400페이지 좀 못 되는데 금방 잘 익힙니다. 익히는데 다른 분들은 이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 책을 읽고 페이스북으로 오늘 썼습니다. 썼어. 그런데 지금 이제 희한하게 조선일보가 제일 잘 써줬어요. 제 페이스북 글을. 그래서 제가 인간 이재명 흐느끼며 읽었다. 흐느끼며 읽었다. 흐느끼며 읽었고 대통령 될 자격이 있다. 근데 제가 페이스북에 정확하게 쓴 말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될 실력과 자격이 있다. 가난했기에 고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었다. 가난은 그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 가난은 네, 그의 가장 큰 재산이었다. 가장 큰 재산이었다. 가난하지 않았으면 오늘의 이재명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렸을 때 중학교 때까지 시골에 살면서 굉장히 시골이 싫었고 또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마다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 가는 토요일 날 일요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살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흑수저로서 이제 굉장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책에도 많이 쓰고. 근데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흑수저였는데 이재명은 무수저였어요. 그 말을 쓰더라고요. 무수저. 무수저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래도 끼니 걱정은 안 했어요. 논밭이 집에 있었고 그래서 그쪽은 또 가다 보면 그 인삼 이렇게 인삼 훔쳐먹고 농사도 했었고. 인삼 좀 먹을 수도 있고 막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는 진짜 밭 걱정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물로 배 채우고 뭐 그 다니다 보면은요 할미꽃 이런 거 따서 먹고 막 했거든요. 근데 제가 좀 오히려 행복한 아이, 좀 오히려 좀 유복한 아이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제가 좀 부끄러웠고 또 하나는 뭐 다른 분들도 요즘 몇 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던데 이 책을 읽고 이재명한테 굉장히 미안했어요. 더 잘해줘야겠어요. 아니 뭐냐면
저도 오해한 게 있었거든요. 아, 어떤 걸 오해? 예를 들면 네. 저도 이제 잘 모르고 네. 검사 사칭 그게 왜 뭔지. 왜 저런 걸 했었지? 음. 그리고 특수 공무집행 방해, 그 시립의료원 할 때. 예, 막 그런 거라든가 뭐 좀 오해를 했었어요. 저도. 그렇죠. 검사 사칭은 얼핏 들으면 본인이 막 그렇게 네, 주도적으로 근데 한 것처럼. 정가 사범이라고 이제 저쪽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훈장 같은 전과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빼고 나머지는 다 음주운전도 사연이 있었죠. 어쨌든 음주운전은 비판 받는 거고 나머지는 그렇죠. 다. 그러니까 예를 얘기해야 들면 되죠. 그 분당에 있는 파크뷰 예. 거기 이제 대장동하고 유사한 그런 그렇습니다. 예, 건데 특혜 의혹. 그걸 가지고 열심히 싸웠고 네. 또 기자랑 그렇게 싸웠는데 기자가 검사인 것처럼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성남시장하고. 예. 근데 이재명 그 옆에 있었더라고요. 옆에 있었어. 근데 검사 사진 공범으로 이렇게 몰린 거예요. 근데 당사자는 가볍게 처벌받고 이재명만 무겁게 그렇습니다. 처벌받았죠. 그리고 선거법 위반이 하나 있는데 사실 선거운동 하다 보면 선거법의 경계가 애매모호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하철 안에 들어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예전에 지하철 계단 하나를 내려갔냐 안 내려갔냐 내려갔냐. 이거 가지고 맞습니다. 신고하면 선거법을 다퉜거든요. 네. 근데 그거 그걸 가지고 50만 원 50만 받았다고요. 거고. 그다음에 좀- 시립의료원. 시립의료원. 그래서 시의원들이 이제 47초 만에 예. 주민 발의로 20만 명, 성남시 거의 절반 20만 명 서명 받아가지고 발의했는데 47초 만에 그냥 폐기시켜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울분에 이제 항의를 한 건데 항의하고 막 눈물 그게 짓고. 이제 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잘 몰랐어요, 사실은. 그래서 잘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또 하나는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우리 어렸을 때 다 이제 추억이 있을 수 있고 또 안 좋은 기억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재명이라는 그 아이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76일을 결석했대요. 그 6km를 학교를 걸어가야 되는데 눈과 비가 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얘기라든가 그리고 다른 또래 애들은 다 중학교 가는데 어렵지는 않잖아요. 웬만하면 다 갔잖아요. 근데 애들 교복 입고 가는데 본인은 작업복 입고 공장에 출퇴근했을 때 네. 그때 심정이 어땠을까? 난 그것도 기억나. 이거 저기 그 소개했던 내용 보니까 본인이 학력을 아니 그러니까 경력을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공장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나이가 안 돼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러니까 형들 거 나이 많은 사람 거 그 주민등록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옛날로 좀 위장 취업인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경력을 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전두환 때 네. 그 공장 노동자의 특혜가 있었대요. 네, 있었다고. 입시제도에. 근데 본인 너무 좋아한 거야. 근데 이재명 이름으로 공장을 안 다닌 거예요. 뭐 권영웅이란 이름으로 다녔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런데도 그 역경을 이제 극복하고 나도 그거 들으면서 얼마나 낙담했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여기서 제일 눈물 나는 장면이 그거예요. 옛날에 진짜 못된 선생들 많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그 뺨을 왜 이렇게 때린 거예요? 27대를 때렸는데 그게 8촌이 있었대요. 같은 학년에. 근데 그 8촌이 숫자를 센 거예요. 27대. 너 27대 맞았다. 근데 여기 자세하게는 안 나오는데 이재명이 고개를 안 숙인 거예요. 선생님 몇 대 때리면 아니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안 그럴게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예를 들면 예전에 시골 때 보리 이삭죽기. 근데 이재명은 집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못 가져가는 보리를 못 가져가. 또 환경미화 운동 갈 시간이 없어. 이런데 왜 그런 거 안 하냐고 두드러 팬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선생이 있었어요. 네. 옛날에 진짜 그러니까 슬리퍼로 막 때리고 별거 근데 아닌데 계속 이제 8촌이 목격담을 여기다 써놨는데 여기 있는데 계속 선생님을 이렇게 째려봤다는 거예요. 근데 코피 나고 막 이러는데도 수그리지 않고. 그래서 이재명이 굉장히 맷집 있는 아이였다. 근데 거기도 굉장히 슬픈데 선생님들이 때리다가 자기 귀찮잖아요. 때리는 거조차. 그래서 누구 친구 하나 불러가지고 같이 뺨 때리는 거. 그걸 시켰대요. 그 선생님은 진짜 못됐다. 근데 살살 때리니까 왜 살살 때리냐고 몽둥이 찜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바라보면서 미워하는 사이도 아니고 증오하는 사이도 아니고 적대적인 사이인데 세게 때릴 수밖에 없는 친구들끼리. 야, 그 장면이 제일 힘들어 읽기가 여기서. 근데 이재명 지사가 그 장면 그 증언하면서 처음으로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지. 쉽지 않지. 사실. 아유, 참. 근데 이제 보면 네. 본인은 첫 번째 행운이 뭐였던 것 같냐면 중학교 검정고시를 봐야 돼. 근데 영어를 알파벳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8과목 시험을 봐야 돼.
근데 40점 이하면 꽈락으로 안 되는 거예요. 네. 평균 60점 그리고 40점 이하는 꽈락이야. 근데 알파벳도 모르는데 영어 시험을 어떻게 보냐고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줬대요. 가나 다의 답이 많고 지문이 길면 이게 그게 답일 답이고. 가능성이 있다. 맨날 그 얘기했죠. 그래서 찍은 거야 다. 네. 그래서 100점 만점에서 사지선다형 찍으면 25점 나와야 되잖아요. 네. 45점이 나온 거야. 어. 그래서 중학교 검정고시를 통과를 해요. 네, 그런 것도 좀 참 어떻게 보면 재치 있다 그럴까 뭐았다 할까? 그리고 그 대학 그 뭐야 입학 시험 앞두고 네. 저 그거 봤는데 뭐 3개월인가요? 그 공장 노동자로 활동하면서 돈 모아서 네. 몇 개월 학원.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 이재명이 그때는 장발이 유행의 장발이었는데 네. 답심리에 있는 삼형학원인가를 다녔대요. 네. 근데 머리를 빡빡 깎은 거야. 왜냐하면 그때 학생 회수권이라고 네. 학생 승차권 있잖아요. 아. 그럼 일반 승차권보다 싸요 버스. 그래서 학생인 것처럼 하려고. 그래서 머리를 깎았대요. 학생 행세를 한 거지. 그 검정고시 학생이 그러니까 들켰다는 거야 버스 안내양한테. 아 그럼 학생증 내놓으라고 하니까 학생증이 없잖아요. 학원증을 내밀고 그러면서 아니 학생이 별거 있냐 공부하러 다니면 학생이지. 그래서 버스 안내양하고도 이제 그런 실갱이도 하고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근데 그 재수 아니가 입시학원이지 대입학원. 예. 근데 2달간 또 못 다녀요. 아버지가 그렇게 또 돈을 많이 뺏어갔더구만. 너도 그 공장 다니면서 이렇게 월급 받은 거. 그래서 그런 거 아세요? 선 보관 후 지급. 어? 선 지급 후 보관. 이게 이재명한테는 굉장히 큰 거였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월급을 5만 원 받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아버지한테 용돈을 탔어야 돼. 근데 아버지가 공부한다고 하면 잘 돈을 안 줘. 그래서 본인 거 돈을 본인이 못 쓴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하고 그걸 투쟁을 합니다. 그래서 따내. 3개월은 내가 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졸업 정원제가 생기면서 30% 늘리게 뽑았고 또 과외 금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불만이 많았어요. 가난한 학생들이 과외를 해서 등록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불만이 있으니까 전액 장학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생활보조금도 주고 그 제도가 나온 게 이재명한테는 행운이었어요. 그래서 예비고사가 이제 본고사가 없어지고 이제 예비고사가 학력고사가 된 거잖아요. 285점을 맞았더라고. 그래서 2,500등 정도를 했대요. 그래서 중앙대 법대 3년 전액장학금, 4년 전액장학금, 3년간 20만 원씩 받는 거. 그거 있었어요 옛날에. 옛날에 있었어요. 저희 때도 공부 아주 잘하는 친구들 몇 명은 네. 그렇게 돈을 받고 다녔죠. 네네네. 우리 건대도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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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 뭐 몇 점 이상이면 뭐 4년간 전액장학금에 뭐 얼마 받고. 근데 그 제도가 생긴 게 이재명한테는 행운이었지. 참.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는 호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 처음에는 그냥 그 일반 지지자들이 알듯이 그냥 유능한 행정가 뭐 그 정도 뭐 이렇게 크게 뭐 높게 평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행정 정말 잘하신다. 라는 거 정도였는데 알면 알수록 너무 진화하는 모습이 놀랍고 예, 뭐든지 막 그 스포니처럼 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님은 저희가 갖기에 너무 빨리 나오신 분이셨다면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 너무 딱 맞는 정말 이 후보님이 안 나오셨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껏 지지해도 좋은 그런 후보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네. 이재명 지사가 2010년에 성남시장에 당선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성남시장에 한번 떨어지고 국회의원도 한번 떨어졌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국민의힘 전신이죠. 새누리당인지 한나라당인지 그 당시에 행사 가면 아니 야당 후보잖아요. 근데 자리도 없고 소개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접이 의자를 갖고 그지 이동용 스피커를 들고 다녔대요. 그거는 이제 정청래원하고 거의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성남시 직원이 무슨 여자 직원이었대요. 빈자리 앉으려니까 못 앉게 했대요. 여기 앉으시면 규정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 없으니까 뭐 거기서 싸움해봤자 손해잖아 후보가. 그래서 명찰을 보고 이름을 알아뒀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뒤끝 장렬 인사거든요. 근데 시장이 됐어.
그래서 그 직원 어디 대해서 근무하냐고 물어봤대요. 그럼 보통 한직으로 밀거나 아니면 뭐 인사 불이익을 주잖아요. 오히려 그 친구가 일을 잘했다. 아니 시장 그렇죠. 규정대로 그렇죠. 하면. 규정대로 하고 하여튼 그 시 직원이 명령 받고 하는 건데 직분에 충실했다. 그래서 좋은 자리를 보내줬대. 근데 그렇게 하면 소문 금방 나. 금방 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보통 머리가 아닌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흔히들 저 사람은 저거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이재명 시장 됐으니까 이제 뭐 한직으로 밀려나가는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좋은 자리를 배치하고 인사에서 혜택을 주니까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공무원들 금방 소문 나거든요. 성남시장 공무원이 한 2,500명 된다는데 이것도 신의 한 수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순간순간 이 재치와 기지가 진짜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을 한번 저는 이 책을 읽으면 이재명에 대해서 다시 이 눈을 뜨고 볼게 될 거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재명 선거운동을 할 것 같아요. 예. 저는 제 얘기를 해서 진짜 미안한데요. 저도 사실은 어린 나이에 죽어버릴까? 그게 옛날에 청산가리라고 있어 사이나. 예. 그거 먹고 죽어버릴까? 마침 그때 우리 집에 그거 떨어졌어요. 없어졌어. 안 그랬으면 먹을 수도 있어. 5학년 5월 5일이에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어린이날이잖아요. 예. 근데 근데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꼬마지게를 지고 남하러 다녔거든요. 근데 너무 시골이 싫었어요. 근데 5월 4일 날 내일은 어린이날이니까 마음껏 뛰어놀아. 선생님이 이제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무퉁이 아랫무퉁이 양지뜸 세 개 축구팀을 만들어 놓고 우리 축구 하루 종일 축구하자고. 그런데 한약재 부자라고 있어요. 걸음 무작위 들어가는 거거든요. 산 하나를 넘어서 앞산을 넘어서 그걸 걸음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집에서 아버지가. 그 이제 푸세식 곡 있잖아요. 예, 예. 똥포인 데다가 안겨놓고 이제 걸음 맞는 거 냄새 엄청 나잖아. 그걸 지게 바닥에다 치고 하루 종일 전화를 넣었어요. 축구장에 나는 못 간 거지 운동장에. 근데 애들이 저는 복 받쳤구나. 계속 이제 축구하면서 뭐 이리 패스하라 저리 패스하라 어쩌고 뭐 그런 얘기만 듣는데 하루 종일 제가 울고 다녔거든요. 아니 우리 집 이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어린이날인데 그것도 지금 생각해 보세요. 5학년인데. 그래서 그날 저녁 안 먹고 내가 진짜 청산가리 이렇게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재명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2번 자살 시도를 했더라고. 수면제 20알 먹고. 근데 나중에 본인이 알았더라고. 그 약사가 눈치채고 소화제를 줬대요. 근데 수면제를 20알 먹었으면 잠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연탄도 피웠대요. 근데 잠이 안 오고 말똥말똥 하더래요. 이제 그 완전히 저도 5학년 때인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논에 이제 피 뽑는다고 그러거든요. 잡초 뽑는데 너무 덥거든요. 뭐 직사광선 내리쬐고 그런데 그게 내가 다치면 일을 안 시키겠지 하고 낫으로 여기를 그은 적이 있어요. 이게 막 썰었지. 근데 너무 아픈 거야 이게. 그래 혼자 막 울었어 논빼미에서. 근데 저는 그래도 뭐 좀 그래도 밥 새끼는 먹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게 있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쓰레기를 주스러 나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었어요. 성남시. 어머니는 화장실 앞에서 소변 10원, 대본 20원. 그리고 휴지 팔고. 근데 이제 엄마가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교대를 해야 돼. 근데 동생들이 가끔 안 나갔대요. 그럼 엄마는 식사를 못 해. 근데 이제 쓰레기를 줬다가 보통 그때 이제 사춘기 때 아닙니까? 근데 아는 여학생 만나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나가나 안 지나가나 이렇게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을 제가 아는 게 저도 6학년 때 시골은 옷 색깔이 검은색, 흰색밖에 없어요. 그걸 검정 고무신 신고. 근데 그 전도사 집 딸이 전학을 온 거예요. 서울에서. 근데 얼굴이 우리 색깔하고 달라. 하얗네. 하얗고. 우리는 하얀색, 검정색 뭐 이런 것만 있는데 얘는 뜨개질 숄 같은 걸 이렇게 딱 입고 왔는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뭐 이렇게 휘황찬란한 걸 입고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와서 걔 이제 인사하고 앉았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나보고 나오라는 거야. 우등상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제 이름을 제일 먼저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나 교회는 안 다녔는데 그 다음 주 일요일 날 난 교회 가고 싶은 거야. 걔를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나 아버지 오늘 하루만 교회 좀 갔다 오게 해달라고. 그때 안 된대요. 오늘 콩타자 가는 날이라고. 그게 이제 1km가 넘거든요, 밭이. 그 이제 콩줄기를 저 날르는 거예요. 집 마당으로. 콩타자 해야 되니까.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이제 하필이면 교회 끝나는 시간이야. 이걸 콩을 잔뜩 쥐고 이제 떼꾸작물 빡빡머리에 떼꾸작물 흘리고 오는데 저 앞에서 걔가 날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걔는 개울 또랑 가려고 물 마시는데. 그 안 왔으면 좋겠는데 저기서 걸어오는데 걔야. 걔 유일하게 이름 아는 애가 정청래고. 근데 요 앞에 바로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게 기울은 거야 이게. 어이구. 홍줄기가. 그 작대기를 받쳤거든요. 예. 그 요만 용을 썼지 예. 안 넘어지려고. 근데 걔 앞에 발라당 넘어진 거야. 아 예. 근데 창피하잖아요. 예. 그래서 엎드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땅에다가 이마를 대고 가만히 있어. 걔 지나가도록. 예. 얼굴 안 보여주려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근데 걔가 착해가지고 두드렸어. 너 다친 데 없냐고. 다친 데 없냐고 그래서 가라고 해도 안 가요. 너 다친 데 없니? 너 어떡하니? 뭐 이러고 해서 내가 그냥 일어나가지고 저리 가라고. 그리고 엄청 울었어 거기서. 그리고 이제 이걸 흩어진 걸 다시 이제 지게다 지고 왔는데 이재명이 그랬던 거예요. 네. 아버지랑 그 쓰레기 네. 주스러 가면 혹시 여학생이 볼까봐. 그러니까 그게 참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제가 좀 제 얘기로 길게 해서 미안한데 이건 제 얘기인 거예요. 이거 어렸을 때 얘기가. 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론은 저도 사실은 삐뚤게 나가지 않게 이렇게 나름대로 잘 큰 게 어머니가 저를 너무 사랑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은 그렇게 힘든 공장에서 뭐 12시간씩 일하고 가면 항상 엄마하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끌어안고 너는 크게 될 거다. 너는 잘 될 거다. 그런 어머님인데 예. 형과 형수가 네. 그렇게 욕설을 하고 폐악질을 하고 폭행을 하려고 하고 집에 불을 지르고 그 얘기를 들었으니 그러니까 오죽 그 했겠어요. 소위 말하는 형수 욕설도 예. 저는 이해가 가더라고요. 이 책을 읽어보니까 이게 가죠. 뭐 그 잘했다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 상황이 되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구전에서 제일 센 게 그거 형수 욕설 나오면 상황 설명 1분 내로 짧게 해주고 네. 노비하려다가 동생이 안 들어주니 어머니한테 노비하려다가 어머니도 안 들어주니까 쌍욕하고 폭행하려고 불지르려고 했다. 그 얘기 들으면 너라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물으면 듣는 사람도 한참 생각하죠. 나 같아도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싸우든가 그렇죠. 줘 패버리고 그러니까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제가 이제 오버랩 해가지고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 형이 우리 어머니를 때렸다. 그럼 가만히 있겠냐고. 돈 내놓으라고. 가만히 있겠냐고. 가만히 있겠냐고. 그리고 어머니한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을 때 그걸 내가 들었다. 가만히 있냐고. 그리고 엄마는 병원에 실려가고 형한테 맞아가지고 예를 들어 그런 일이 발생했다. 시체만은 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의 이재명은 이재명의 불굴의 의지 그 기반은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저도 진짜 어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책이나 페이스북이나 어머니에게 가끔 쓰거든요. 눈물 없이는 쓸 수 없는. 근데 우리 누나가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는 또 누나를 또 이뻐했거든. 야, 아버지 좀 서운하니까 아버지에게도 가끔 써라. 근데 이재명 지사도 이재명 후보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해를 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엄청 분노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엘리트였어요. 대학도 나왔나? 청구대인가 뭐 다녔대요. 근데 배우신 분이 왜 저러고 사나? 또 밭대기를 또 해먹었다네. 도박인가 뭐 해가지고. 그래 그 얘기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성남으로 온 거 아니에요? 성남으로 온 거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여기 가득 차 있어요. 나중에는 이해하고 화해를 했더라고. 근데 어머니에 대해서는 항상 그리고 어머니를 좀 뭐 못 살게 굴면 본인이 대들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은 참 아버지한테 죄송한데 아버지는 다냐고 저도 몇 번 싸운 적이 있거든. 근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정책 얘기는 제가 오늘 안 할 건데, 근데 이 인간 이재명, 예를 들면 공장 소년공으로서 살았들 거기까지만 제가 페이스북에 약간 1편으로 썼어요. 제가 한 4, 5편 정도 이 책을 소개하는 책을 저와 견주어서 쓰려고 합니다. 아, 좋네요. 네네. 우리 저 의원들도 많이 읽고 있나요? 저 책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또 의원 소통방에 좀 올려주시면 좋겠네요. 예, 쓰신 글을. 인간 이재명 있잖아요. 이거 읽잖아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 얘기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은 좀 이렇게 전설처럼 많이 알려졌었어요. 후보 나올 때.
왜냐면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근데 이재명은 짧았어요, 굉장히. 그래서 인간 이재명의 라이프 스토리를 대부분 몰라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속속들이 알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 확고한 확신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까지 해서 사진 올렸거든요, 제가. 네. 근데 이것까지 기사를 왜 이렇게 잘 내주는 거죠? 한번 읽어봐, 제목만. 아니 근데 조선일보까지 제목만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인간 이재명 읽은 정청래 흐느끼며 읽어. 뉴스원. 대통령 될 실력 자격 있다. 그다음에 머니투데이 그건 뉴스원이고요. 머니투데이는 인간 이재명 흐느끼며 읽은 정청래 이토록 처절한 서사 있을까? 이것도 좋은데 서사. 야, 근데 난 이 이유를 모르겠. 조선일보에서 제일 잘 써졌는데 뭐라고 썼냐면 네, 조선일보 네, 이거 한번 보세요. 네. 조선일보 왜 그러죠? 정청래 인간 이재명 흐느끼며 읽어 이토록 처절한 서사 있을까? 비슷한데 아까 그거랑. 아니 머니투데이. 내용이 너무 좋아요. 조선일보가. 그래? 왜 이러는 거지? 우리 쪽으로 좀 붙으려고 그러나? 이제 좀 이재명 쪽 기우는 느낌이 있지. 그래서 그런가? 예. 이번에 이제 대구 경북 갔다 오셨잖아요. 3박 네네. 4일. 오늘 이제 마무리됐는데 메타버스 대구 경북 전반적인 총평을 해주신다면? 메타버스 그 타고 다니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자주 보거든요. 네네. 보고 또 이재명의 연설도 좀 듣고 네. 이렇게 하는데 이재명에게 너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자신감, 현장감.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선거운동할 때도 총선 이럴 때 보면 이렇게 며칠 지나야 몸이 풀리거든요. 네. 이재명 몸 완전히 풀렸어요 지금. 현장 연설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 영리한 게 전통시장 꼭 넣잖아요. 오일장들 많이 하고 네. 전통시장 하잖아. 근데 전통시장 있는 분들은 이재명 후보를 너무너무 좋아하거든. 골목상권 살렸다는 게 다 알려져 그렇죠. 있거든. 지역 앞에 써갖고 지역 앞에. 재난지원금. 그리고 좋은 그림이 나와요. 좋은 그림이. 그래서 보통 이제 정책을 페이퍼로 발표하고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기자회견하고 이렇게 하는데 현장의 언어로 피드백을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너무 자신감 가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말은 안 하겠지만 메타버스를 타면 탈수록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문제는 뭐냐면 구름 군중을 몰고 다니잖아요. 네. 지지자들이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강연 다니고 있거든요. 네. 저도 강연단입니다. 지역구 그 강연 다니고 있는데 한 달 전하고 달라요. 지지자 분위기가? 당원들이 그러면 한 달 10% 이상 차이가 나올 때 나 충격받았잖아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우리 마포의 핵심 당원 중에 핵심 당원이야. 의원님 아무래도 이재명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내가 아니 여론조사 좀 안 나온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거 힘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바뀌었어. 이제 바뀌어서 또 봤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메타버스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됐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어떤 분이 얘기한 걸 쭉 듣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지금 후보와 함께 얼굴을 비추는 게 주로 초선 의원들입니다. 네, 네. 다선 의원들이 다 빠졌어요. 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이 기득권 정당, 느린 정당, 예. 좀 뭐 늙은 정당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예. 싹 빠져준 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초선 의원들과 이재명 후보가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색으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잘했고 그리고 어쨌든 선대위를 좀 약간 그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이재명의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안 변한다 이 비판이 있었는데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선대위 변화부터 시작해서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니까 네. 뭔가 바뀔 수 있겠다라는 이 시선으로 좀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 또 혁신위 위원장 맡아서 뭔가 하는 것 같은 그래서 느낌이 이제 듭니다. 이게 이랬잖아요. 제가 이제 방송 나갈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문재인 대통령 불만 없어. 이재명 후보 불만 없어. 당이 문제였다. 이거였잖아요. 근데 당이 왜 이렇게 후진 정당처럼 이렇게 됐냐. 근데 장경태 위원장, 혁신위원장이 발표한 것이 저나 몇몇 의원들이 고민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요. 의원님이 계속 주장했던 많이 주장했던 받았더라고요. 것이 100% 반영됐어요. 네, 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면 우리는 이준석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없다. 그러니 컷오프도 중앙위원회에서 100% 독점적으로 짬짬이로 행사했던 컷오프 권한을
과감하게 네. 권리당한테 돌려주겠다. 50% 이상. 혁신 위원들의 면면도 네. 젊은 분들 생활 현장에서 열심히 살았던 또 우리 방송에 나왔던 김진혁 그 한신대 네. 교수 정조 마케팅 정조에 대해서 권위자죠. 이런 분들도 포함된 걸 그렇죠. 보면서 뭐 굉장히 그래서 끔찍했어. 예. 이제 초재선이요. 당 지도부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열어놨고 전당대회 때 국회의원 핸들링 가능한 중앙대의원 45%였거든요. 과감하게 낮추자. 심지어는 그냥 이번에 대선 선거인단처럼 1대1로 가자. 이런 주장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 됐고요. 그러니까 이게 1월 한 중순 정도까지 혁신안이 나와서 1월 말 2월 초에는 민주당 의총에서 통과해서 네. 당론을 확정을 지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변화 혁신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가져가는 거. 그렇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걱정했는데 저도 이제 좀 해소가 됐어요. 뭐냐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앤다. 이게 뭐냐면 원래 옛날에 그 박정희 전두환 이런 시절 때 야당 의원들의 입을 그렇죠. 열기 위해서 맞습니다. 보장해 준 거였거든요. 취지가. 근데 그것이 좀 퇴색했다. 근데 이게 이제 헌법상이거든요. 야, 그래서 개헌할 수 없는데 이걸 발표하면 어떡하냐 했더니 개헌을 하지 않고 법률적으로 제재가 가능한 요거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법을 바꿔야 면책특권을 완전히 없애는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개헌이 안 되면. 근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하겠다. 그래서 뭐 국회 내에서 국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데요. 국회 안에서의 징계는 가능한 거다라는 거예요. 헌법적 해석이. 그런 부분도 이제 국회 안에서 징계를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출석 정지를 시킨다거나 네, 네. 아니면 뭐 다음에 공천을 안 준다거나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국회 내에서는 가능한 걸로 되는 거예요. 법률로. 국회법을 바꾸면 된다는 거예요. 아, 좋네요. 네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지지자 민주당이 잘하든 못하든 뭐 일반 뭐 중간은 관심이 없잖아요. 핵심 지지층이 불만이 많은 거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더라고요. 우리 호장님은 네. 메타버스 네. 요즘에 뭐 계속 하고 있고 또 TK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기획을 엄청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 처음에는 후보님이 그 일정을 무사히 마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이제 늘리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후보님도 자신감을 얻고 지지자들도 자신감을 얻고 예, 되게 윈윈하는 그런 아주 좋은 정책 같고 근데 정말 근데 목소리도 그렇게 육성으로 하시는데 이렇게 뭐 진짜 쉬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번만 해도 막 목소리가 많이 쉴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 네. 매회 감동적이고 네. 구름 인파를 몰고 다니시고 예, 민심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아니 민심이 아니라 지지율과는 완전히 지금 다른 민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40대, 50대, 60대들이 좋아할 만한 형식이에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곳곳에 네, 다니시면서 네, 얘기. 네. 2030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하긴 합니다만 2030은 뭐 캠핑이라든가 네네. 학생들 만나서 강연이라든가 대화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30은 약간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해서 어쨌든 이번에 지금 확률형 아이템 같이 이런 또 이슈들 던지면서 또 그 관련된 뭐 김성애 지지백과나 이런 걸 이제 출연을 네. 통해서 뭐 DC 인사이드에 글을 올린다든가 이런 식의 네. 직접적인 소통을 좀 늘려가시는 방식으로 보완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e스포츠 그 얘기 해야 돼. 아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확률형 아이템 그러니까 유저들이 사용하기 불편하게 하는 거 요거는 이제 이상한 의원이 예. 이상한 의원 완전 떴어. 보좌관이 예. 그쪽에 이제 해박하대요. 해박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그렇게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e스포츠가 정식 체육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안에 네. 정식 체육 종목이 됩니다. 예. 우리 또 그거는 또 정철 그리고 의원님이 네. 노력하셨고. 1월 달이나 2월 초에 머지않게 국군 상무팀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그 정책 간담회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e스포츠라는 게임 회사와 또 e스포츠는 다른 거거든요. 예. 그래서 e스포츠를 즐기거나 e스포츠를 실제로 직업화한 프로 게이머들 같은 경우는 절박한 문제거든요. 네, 네. 당장 군 문제가 걸려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또 이재명 후보가 그때 한번 멘트를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상무팀. 오늘도 나왔어요. 네.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 다중 뽑기 금지하겠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메시지. 그래서 요거까지 묶어가지고 예. 묶어가지고 1월 늦지 않은 기간에 설 전에 예. 그래서 e스포츠 상무팀을 만들자 네. 하는 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정책 토론회를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아니 그래서 저는 저희 방송에는 다음 주에 이제 황희두 씨 나와서 이야기 또
그 직접적으로 게임과 관련된 사람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할 건데 저는 이제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상한 의원을 좀 더 띄워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의원님이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느 뭐 다른 유튜브나 네네. 왜냐하면 이상한 의원은 또 잘 모르거든.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이상한 의원도 부각도 되면서 의원님 덕분에 또 하고 있는 것도 잘 소개가 될 것 같아서 그거 좀 그 부탁드릴게요. 정책 토론을 공동으로 하죠, 뭐 저랑 이상원 의원님하고. 네, 그렇게 아예. 하는 게 아예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주목도가 있더라고 이상한 그렇죠. 의원님. 그러면 이제 후보가 직접 오든가 예. 뭐 이렇게 해서 딱 하겠다.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하지 않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20, 30대 2030이 뭐 이준석이 다 먹을 것처럼 했잖아요. 착각이죠. 착각이죠. 네, 네. 근데 여기도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근소하게나마 앞서가기 시작해요. 30대는 우위를 점했고요. 네. 20대는 이제 바짝 붙고 있는데 붙고 요즘에 있죠. 조금 또 벌어진 느낌도 있지만 20대는 좀 앞으로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2030도 이재명 후보가 저는 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저는 30대는 10%포인트 네. 이상 이길 거라 보고 그러면 20대가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네, 네. 저는 뭐 앞설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6070엔 뭐 예를 들면 지더라도 훨씬 여기가 이게 넓잖아요, 지금. 그러면 네,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세대별로 봤을 때도 이재명 후보가 불리한 구도는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저만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가 무슨 정책을 얘기하면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듯한 어색함 이런 게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선거에 가면 갈수록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의원님 내일 가는 토론해요 윤석열.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꼭 의원님 10시에 하니까 네. 지켜보시고 이재명 후보 할 때처럼 네. 기자들이 그렇게 날카롭게 하는지 이중잣 때 적용하는지도 보시고 그건 제가 한 바로 말씀 이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이제 사람들 만나보잖아요. 아니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보니까 우리 당도 아니에요, 민주당도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저는 들었어요. 아 윤석열처럼 말 못하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오면서 제가 일부러 이게 들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들고 그랬더니 우리 위층 저보다 나이 많은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을 딱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책이에요, 원님? 그래서 인간 이재명인데요. 진짜 감동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분이 아니었거든요. 이재명 대단하죠. 대단한 사람이죠. 그렇게 딱 얘기해요. 이게 이제 그 말이 와닿네요. 네. 이재명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게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거든. 근데 이제 지지자들이 이재명한테 이재명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긴 거야.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을 아니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갤럽 조사에서 드러났어요. 네. 자기 주변에 정치적 견해를 드러내는 사람 그 층만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3%포인트 정도 이재명이 높았어요. 그 전에는 대선 얘기를 우리 지지자들 별로 많이 안 했거든. 근데 이 말문이 트인 거야. 거꾸로 윤석열 후보 지지층들은 후보 얘기하면 쪽팔리니까 요즘에 조용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박시영 조용해. 대표, 예. 저희 공개 선언합니다. 네. 이 순간 예. 이후로 예. 이재명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근데 예. 지난 토요일 날은 이제 이수진 의원 동작구에 가서 강연했거든요. 핵심당원. 예. 강연을 가는데 송갑석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 뭐라 내려와 달라고? 형님 21일, 22일 중에 하루 종일 언제가 비어 있어? 어떻게 하루 종일 비우냐? 내가 그랬어요. 했더니 하루 종일 비워야 된대. 그래서 왜 그래? 했더니 예. 광주 한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지역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라는 거예요. 광주도 지역구별로. 중요합니다. 특히 광주에 2030에 맞춰서 해주세요. 네. 왜냐하면 거기가 홍준표 지지자 왜냐하면 2030은 광주에 있다고 다르지 않거든. 그러니까 특히 20대는 똑같아요. 이게 당원 교육이라서. 아 당원 교육이야? 네. 그래서 예. 다음 주 화요일 날 예. 뉴스 공장 끝나고 예. 곧바로 내려가겠다.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광주에 5군데면 5군데, 4군데면 내가 돌아다니는데 다 돌아다니면서 강연하겠다 그랬어. 저도 이번 주에 이제 경북 지역 강연하러 다시 내려가는데 TK에서 저는 목표가 30%예요. 이재명 후보도 그 생각 갖고 이번에 네. 메타버스 탔을 텐데 30%가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문재인 후보가 당시 18%, 19% 정도 나왔거든 대구 경북에서. 30%를 대구 경북에서 얻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도권에 사는 대구 경북 출신 네. 수도권 주민들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게 서울 민심을 다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에 있는 지지자들 힘을 좀 더 바짝 냅시다. 오늘 이제 이번 주 3, 4일 열심히 했으니까 그것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전파해서 대구 제가 이제 경북 강연을 민심. 다니면서 네. 보통 3가지 파트를 하거든요. 네, 좋은 사람이 되자. 네, 좋은 사람이 돼야 말이 먹힌다. 네, 그리고
금수저는 흑수저를 이길 수 없다. 왜? 흑수저 국민이 훨씬 더 많으니까. 금수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아니 사시 구수 밀어줄 수 있는 집안이 몇 집이나 되냐고. 간절하자 이렇게 하는데 네. 제가 마지막에 제안한 것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당 10 운동하자. 일당 10 좋습니다. 네. 10명만 확보하자. 일당 100은 목표가 너무 크면 아예 안 안 해야 해요. 돼. 10명 주변에. 핸드폰을 딱 까서 이건 전국구니까 마포 을지역구만 필요하지 않아. 그렇죠. 동작만 필요하지 않아. 전국에 보고 이건 민주당이고 이거 무조건 여기는 해도 국민의힘 윤석열을 찍을 것 같다. 빼고 내가 설득하면 가능한 사람 10명만 딱 찍어서 그렇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 뭐 책도 한번 보내주고 예. 뭐도 보내주고 기사도 보내주고 손카드도 보내주고 재명이네 슈퍼도 막 보내주고 해서 석 달 지극정성하면 10명은 꼬실 수 있다. 우리 저 구독자 23만 7천인가 있는데 그중에 한 20만 정도가 10명씩 확보하면 200만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구에 네. 10명씩 일당씩 운동할 수 있는 사람 300명은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일당씩 운동에 나서겠다. 이런 사람은 1을 댓글로 달아주시죠. 1번. 아. 일당씩 운동에 지금부터 나서겠다. 정청래 의원님이 주문하신 그 제안에 대해서 나 공감한다. 열심히 뛰겠다. 하는 분은 댓글로 1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근데 안 누르네. 아니 이게 약간 커버리 있어요. 방송하고. 이제 1번 하트를 눌러주세요. 1번 하트. 1번 하트까지는 하트. 길어. 1. 1을 누르든가 하트를 누르든가. 네. 누가 제일 먼저 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래당 당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 1번 누가 먼저 눌러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일당십 좋은 생각인데 여기까지 나왔어. 네. 이제 댓글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느려 이거? 이게 30초에서 한 1분 정도 좀 그게 있어요. 자, 1 나왔다. 양이용 쭉 나오잖아. 1 나오잖아. 1 쫙 나오죠. 네. 네, 저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네. 제가 네. 우리 전 지역구에 제안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네. 300명을 조직할 수 있거든요. 10명씩 하는 거. 그렇죠. 그러면 3,000명이잖아요. 예. 247 곱하면 90만 표야.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결의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게 맞는 거야. 네. 지금 이게 붕 떠 있으면 안 되고 할 일을 찾았어야 내가 되는 거야. 할 일을 찾아야 돼. 그리고 저희 박시영닷컴에 소통방에 들어오면 그 성공 사례가 쭉 올라와요. 네. 난 누구를 어떻게 꼬셨다.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저 꼬셨다. 어제 그래서 한 명 진짜 꼬셨습니다. 아, 그래요? 저. 저도 한 명 꽂았어요. 우리 저 분장하는 분 경기도지사 시절에 했던 성과도 쭉 설명하고 그래요. 그렇게 일을 잘했어요. 너무 더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네. 지역위원회가 선대에 안 꾸려진 데도 제법 많다면서 지금. 이거 빨리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다 꾸려졌는데 이제 발족식은 아직 안 했어요. 그러면 시도당은 했습니까? 서울시? 시당은 아직 안 했어요. 아니 그게 그 일각에서 그 얘기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날짜를 맥시멈을 언제까지 하자. 네. 이게 딱 정해놔야 좀 소극적인 데들도 있잖아요. 솔직히. 이제 이게 예. 지침이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며칠부터 지침- 며칠까지 며칠까지 해라. 이거 왜안 아직 내려? 그건 없어요. 당원 교육을 하라는 건 지침이 내려왔어요. 지금. 아니 12월 저기 한 크리스마스 때까지 다 뿌려야지. 저희는 명단 다 작성해놓고 지금 지침을 기다리고 있어요. 김한길의 등장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별무 효과. 그 정도는 넘어갑시다. 넘어갔어요. 별무 자, 효과. 혹시 그 우리 정청래 의원님께 물어보고 싶은 분들 있습니까? 질문 딱 3개만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청래한테? 재명인의 슈퍼 빨리 시작해 주세요. 채팅 질문 있었네요. 신경원님 답변 주세요. 재명인의 슈퍼 빨리 언제 여기서 좀 답변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목표 언제까지 할? 아직 확실하진 않는데 예. 어쨌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잠깐만 뭐 재미있는 스포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 시민이고 여기에 같이 시청해 주시는 분하고 똑같은 일반 시민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뭔가를 하려고 찾은 방법이에요. 일반 시민들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좀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예, 되도록이면은 저희가 하려는 그 발걸음에 칭찬도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은 예, 저희 더욱 힘내가지고 네.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 감사합니다. 재명인의 네. 열심히 뛰시는 도비들이라고 했죠. 네네. 도비들 열심히 해주시고 크리스마스 전에는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 시점에 사람들 심리가 있거든. 아니, 제가 심심해 죽겠어. 그거 나오면 얼른 페이스북에 제가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논의를 오늘 계기로 더 좀 그 논의를 촉진시켜서 예, 크리스마스쯤에는 뭔가 빵 한번 근데 이모경 의원 힘내시오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두 번째 질문. 민주당 의원도 서울에서 열심히 하고 있나요? 서울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하나요? 박세무 스터디님이 질문했습니다. 의원님 답변 주시죠. 열심히 하겠죠. 네, 열심히 하겠죠. 네.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일당십 하자. 10명 주변에서 설득하자. 중간지대. 중간지대. 네. 그러니까 스윙보터 가능성. 아직 누구든 결정하지 못했다. 아니면 윤석열 쪽에 약간 가 있긴 한데 확신범이 아닌 약한 지지층들. 네. 얼마든지 설득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분들 10명을 설득하자. 그러면 우리 20만이 만약 박시영 TV의 독자들, 시청자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면 200만을 우리가 확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그런 목표의식 가지고 열심히 뛰자. 이게 오늘 정천대 의원님의 주문이었고 또 인간 이재명 네. 저 책을 꼭 읽어보자. 그 말씀을 지금 절절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늘 맹활약 하시지만 그리고 저희하고 약속한 건 있었죠. 이상원 의원과 함께 좀 출연하셔서 이상원 의원도 대중적인 스타로서 많은 분들의 그 박수 받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정천대 의원님께서 좀 이끌어 주십사 하고 요청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이러이러한 유의미한 내용들 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박수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